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고 앞날도 별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오전 10시에 당선인 총회가 열렸고 오후 2시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정족수가 부족해서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렸다면 여기에 지금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헌을 바꾸어서 전국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무산이 되면서 비대위원장 임기 제한을 없애지를 못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가까스로 전국위원회는 정족수가 채워지면서 개최를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은 뭐 몇 달짜리 비대위원장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임기 뭐 무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8월 31일까지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못 바꿨으니까요. 일단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나는 이것을 추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호 비대위 출범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명안만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총 323명이 출석한 전국위원 중에서 177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는 80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명안은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됐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지금 오늘 투표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비대위원장 수락해 주시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수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그 다음 스텝도 생각해 주신 게 있을까요? 수락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결이 됐는데 8월 31일까지 당원당이 고치지 못했어요. 나는 난 자연인인데 내가 네. 내가 무슨 이번에 전국이 결정은 좀 많이 실망을 하셨나요? 이번에 전국이 결정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하셨나요? 아니 나는 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는 나는 아무 얘기 듣지도 못해서 지금까지. 임기를 무제한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8월 31일 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상임대책위원장이 8월 30일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수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물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억지로 강제적이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장성철 소장 네. 지금 조경태 최고위원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고 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는 전국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에 네. 방금 들어온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매우 불쾌한 그런 표정이 느껴지죠. 근데 안 한다고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분이 좀 말에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둬서 나에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과 설득을 좀 해달라. 그런 뉘앙스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저는 같습니까? 결국에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제가 예. 지금 판단했습니다만은 이고초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고초로, 예. 삼고초로 한 번 더 오면. 한 번 더 예. 오면.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의 더의 조건은 뭡니까? 이 임기 철폐. 예. 이가 지금 아마 관건이 이제 지금 제일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야 삼고초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까지는 지금 찾아온 건 맞는데 지금 이 삼고초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임기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고 와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근데 사실 지난번 선대위원장 하실 때도 상당히 여러 번 이렇게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한교안 당시 대표가 집에까지 찾아가고 거의 한 외를 갖추고 상고철의 모습을 보이니까 돌아오셨고요. 이 2016년도에도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 당시 그 민주당 이 선거대책 아니죠. 그때 비상대책위 대표를 하실 때도 이 비례대표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치과하고 있을 때도 그때 결국 당시 이 당을 집권자라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그때 이제 집에 자택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 돌아섰던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임기 문제만 나름대로 이 해결책을 갖고 가면 저는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생각이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데 김종인 위원장이 방금 전에 기자들에게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결이 됐는데 8월 31일까지 당원하면 고치게 못해요. 나는 내가 그냥 자연인인데 내가 내가 무슨 이번에 전국이 결정은 좀 많이 실망을 하셨나요? 이번에 전국이 결정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하셨나요? 아니 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는 나는 아무 얘기 듣지도 못해서 지금까지. 자, 장성철 소장.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게요.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승낙을 했어요. 예. 근데 본인은 계속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원장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비대위원회가 최고위원회를 대신해요. 최고위원회의 권한과 그런 결정을 모든 걸 다 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상임 전국위원회의 위원들을 바꾸는 거예요. 최고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해서 다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당규상에 있는 8월 31일 전당대회 규정을 삭제를 하고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내년 2월이든 3월이든 어느 정도 임기가 보장된 그런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 이제 못하겠다, 안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5월 8일 날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과 비대위원장직을 견임을 해서 거기서 다시 상임전국위원회의 위원들을 바꿔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느냐, 아니면은 그냥 관리만 해서 8월 31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통성 있는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정도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서 그 정도로 지금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와주십시오 해도 올까 말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맡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상임전국위원회 위원들 중에 각 지금 여러 중진원들과 연결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전화를 돌려서 절대로 거기 참여하지 말아라, 참석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득을 했고요. 홍준표 대표가 그랬다라는 것은 아직 흔적은 못 찾았지만 그쪽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조경태 의원도 사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은 원내대표가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하고 나면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길어지면 본인이 당권에 도전할 기회조차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서정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건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이제 이거 대안부재죠. 대안부재. 더 나은 이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종인 카드가 최선의 카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개 비판도 많지만 더 나은 체제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갈 걸로 보이고, 이분이 임시직 일단 8월 달까지 4개월 정도 하지만 비대위가 되면 이제 결국 상임 전국위원들을 이게 바꿀 수가 있잖아. 금방 장 소장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당헌을 바꿔서 결국에 언제까지 하느냐. 바로 이제 내년에 대선 경선까지 본인은 이게 킹은 아니더라도 킹메이커는 해야 되겠다. 뭐 70년대 경제통이든 누구든 킹메이커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수락은 하고 나중에 당헌을 바꿔서 내년까지 이런 게 전략으로 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아마 지금 관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받고 본인이 직접 그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가, 아니면 한번 다시 하고 와라. 그러니까 상임위를 다시 개최해서 그 당헌을 삭제하고 와라.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일단 이 상태에서 비대위 받은 다음에 본인이 당헌 당규를 개정하게 되면 굉장히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비례대표 2번인가요? 셀프 공천 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 빠지게 갈 이유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에 대안도 없어요. 어차피 나한테 올 것인데. 그다음에 지금 표도 중요한데요. 지금 전국위원회 표를 보니까 177대 80이에요. 찬성이. 예.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상임 이분들도 거기 어쨌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다시 상임 전국위원회를 하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예. 한 번 더 하고 와라. 제가 말씀처럼 이제 삼고 초려든 어쨌든 간에 제대로 하고 와라라고 한 번은 더 거절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상임 전국위원회 한 번씩 여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이나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예. 열리게 됩니다. 상임 전국위원회를 한 번 더 열 가능성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봅니까? 표에 있어서 결론이 담보되지 않으면 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열려서 부결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표 분석 뭐 확실하게 해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당선자 쪽하고 현재 의원하고 어느 쪽이 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현역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0시부터 1시까지 당선자들을 열었는데 거기서 비공개 회의에서 들어갔던 분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다수가 반대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다수라는 것은 과반수가 넘은 거로 전 파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들은 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비대위원회를 맡고 그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꾸려간다면 매우 팍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대위원회와 비대위원장이라면 상당한 권한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도 바꿀 수 있고요. 당원 당규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정강 정책도 다 바꿔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은 확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대위원회가 실패했던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한을 확실히 정해놓고 최고위원회의 여러 가지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저 비대위는 상당히 힘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